그리고 어제 물었던 게 내가 뭐 물었나. 그리고 우리 이제 스님들이 그 수행을 한다, 뭐 공부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말을 자꾸 이야기 듣다 보면 어떤 이야기 듣게 되놓고 뭐 공부하는 스님들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힘을 얻었다. 또 공부가 깊어졌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해보면 뭐가 깊어졌다 하는데 뭐 어떤 거 두고 깊어졌다 하는가? 또 힘을 얻었다 하는 게 어떤 거 두고 힘을 얻었다 하는가? 모를 수 있잖아. 모르잖아. 그 내가 보살이 생각할 때는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이제 깊어졌다. 꼭 표현한다는 걸 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어떤 걸 두고 공부가 깊어졌다고 얘기하겠구나 하고 짐작이 가는 거 있으면은 한번 보살 식은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 어떤 것이 공부가 깊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착해질까요? 그렇지. 그게 제일 사실은 정답이지. 그 이제 금방 들을 때는 뭐 별거 아니게 들리지만 그거 착하다는 게 그 쉬운 얘기가 아니래. 근데 정말로 착해져 가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말로 착하다 이카는데 이거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 근데 우리나라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하다 하면 기본 좀 알아들어. 근데 우리가 착하다 할 때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뭘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거짓말 안 하는 거, 뭐 도둑질 안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런 화를 안 내는 거, 뭐 폭력적이지 않는 거, 뭐 이 정도고 그다음 또 그 성실한 거, 뭐 이 정도면 착하다 소리 안 듣겠나? 그렇다면은 근데 그게 이제 착하다 하는 말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광범위하고 큰 거래.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착해지면 되거든. 근데 착해진 걸 이제 다르게 우리가 좀 고급 표현을 하면 진실하다. 진실한 건데 내가 보살한테 물어보고 본다면은 사실상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귀한 게 많지. 모든 게 뭐 좋은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고 또 이제 뭐 안 좋은 것도 많고. 근데 제일 귀한 게 뭐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 들어? 한번 생각 잘 안 해봤지만 얘기 듣고 생각 잠깐 해보면은 우리가 뭐가 제일 귀한 것 같아?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제 가치 있고 이런 거. 퍼뜩 생각난 거 있어? 뭐 같아? 잘 모르겠어.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가만히 퍼뜩 표현해라 하면 못해 그렇지만은 잘 생각해보면 진실하다 하는 게 제일 귀중한 거요. 진실하다. 그래가 이제 우리 그 부처님 이거 그 십지 중에도 진실행위라고 있고 그뭐 지위가 있거든. 내가 그거는 지금 안 찾아봤는데 굉장히 높은 지위거든. 근데 어쨌든 진실이라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건데 우리가 참으로 진실해내면 사실 일바친 거래. 진실하면 되지 더 바랄 게 뭐 있어. 그렇지만 그러니까 진실은 이게 비유해 보면 착하다고 진실한 건 아니. 진실한 것까지 다 포함되지는 못해. 진실한 거는 착한 걸 포함하지만 착해도 진실하지 않을 수는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실은 너무 이제 범위가 커서 진실하고자 한다면은 지혜도 있어야 돼. 멍청하면 진실할 수가 없어. 그 굉장히 지혜롭고 이제 착하고 이 두 개 다 있어야 이제 그 진실한 건데 우리가 진실하다 하는 말을 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면 진실은 사실상 수준이 너무 높고 어렵고 그거는 참 부처님의 거의 마음쯤 돼야 진실하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 드는데 이제 그 좀 더 쉬운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정직하다. 요거는 바를 정자에다 고도 직자거든. 사람이 똑바르다 이 말이잖아. 정직하다. 그 정직하다 하면 퍼뜩 떠오르는 게 뭐 있어? 정직하면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게 맨 먼저 떠오르지 않겠어? 거짓말을 안 한다 하면 정직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직하면은 이제 속이지 않는다는 거지. 나무 거짓말 안 하는 건 속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옛날에 내가 출가하기 전에도 그때 이제 성철 스님이 백년암에 계시면서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조금 숨은 도인처럼 크게 막 좀 신비로운 도인처럼 이렇게 될 때인데 그때 방송국 기자가 찾아가 가지고 이제 성철 스님 독대하면서 인터뷰를 할 때 성철 스님 포행하고 있는데 밖에서 마이크 들이대고 이제 이
중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딱 한 말씀 해달라고 하면 뭔 말씀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하지 뭐.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 근데 야, 그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 와,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큰 스님 입에서 거짓말 하지 마라 하지 뭐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 아니요?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 상당히 있고 진짜 좋은 말이지. 그래 거기서 이제 내가 딴 생각을 해볼 때 뭐 망상을 떨어보면 뭐 망상을 떨어볼 수가 있나 하면은 이제 이 우리 사바세에게는 성인이 서가모니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성인들이 우리가 성인으로 이제 추앙하는 분들이. 내가 이걸 이제 내가 어디까지나 내 주관적인 판단이지만은 우리가 부처님을 이제 뭐 어떻다 하는 거는 사실 부처님 외라서 이게 저걸 할 수가 없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다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러기에 굳이 하자면 부처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다 이 정도만 정의 내리고 난다면은 뭐 나머지 말로는 자꾸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 이야기는 좀 그렇게 평가 안 하고도 설명할 수 있는 대목이 있지 않나, 좀 얕게. 그랬을 때 정직하다 이 말이 표현되는 건데 가만 보면은 행했거나 말씀했거나 이런 내용들을 전부 보면은 소크라테스나 공자 말은 정말 정직해. 그렇게는 그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가 되는 거지. 우리 불교에서는 거짓말을 기어라 그러고 속이는 말을 기어라 그러고 이제 틀린 말을 망어라 그러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대목에서 그 공자도 제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 어떤 제자가 너무 아는 소리 많이 하니까 불러가 니는 왜 이제 니 아는 것만 안다 하면 되지 모르는 것까지 아는 척 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니다. 진짜 안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면 이것이 아는 것이지. 뭐 모르는 것까지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거는 내가 모르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쏟고 있어서 그거는 이제 모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그래 이제 꾸중하는 대목이 있거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공자는 보면 이제 나는 그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지 공자는 모르는 것을 아는 소리는 아는 척은 안 해. 그렇게 가장 예의를 중시했던 공자도 그 본래 그때는 춘추 전국시대가 나라가 여러 개 있었는데 노나라에 이제 공자가 있었는데 딴 나라에도 이제 막 그걸 가르치러 다녔거든. 그 나무나라에 가서 제사 지내는데 이제 차릴 때 이제 과일을 뭐 우리 뭐 유교식으로 하면 뭐 그 뭐야 홍동백서 뭐 조율이시 이런 예 순서가 있어 이게 그 예법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일을 놔도 이제 뭐 그 대추 밤 뭐 배 사과 이래 순서를 놓을 때 이제 어떤 순서를 놓을까 모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공자를 막 비웃자네. 아니 공자가 예법에 제일 어떤가 하는 사람인데 공자가 뭐 그걸 묻느냐고 뭘. 근데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니까 노나라의 이제 그 풍습은 알잖아. 그것은 홍동백서로 놓는다 이렇게 하면 알지만 나무나라에 그래 놓은지 안 놓은지 어떻게 아노? 그 모르지. 그건 당연히 아무리 공자라도. 그래 모르니까 그 나라의 법도를 묻는 거 아니야. 그 나라의 예법을 묻는 거고. 그렇게 이제 모르면은 나는 모르는 걸 인정하고 묻는 거요. 그렇게는 거짓말은 안 해. 모르면 모른다 그래.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도 보면은 이제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그 우리가 대표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보살이 생각할 때 너 자신을 알아라 했는데 그건 뭔 뜻인 것 같아? 뭔 뜻인 것 같아?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아무한테나 이제 너 자신을 알아가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물으면은 한결같이 하는 게 네 자신 내 자신을 알아라. 근데 내 자신이 그 뭔가 뭐 우리 불교 이목구 하두처럼 이제 그 내가 누군고 아니면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고 내 마음이 어떤 것인고 뭐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서 네 마음을 알아라 아니면 네 성품을 보아라 이래 이야기하면은 소크라테스 가르침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 수준이요. 네 자체를 내 자신을 진짜로 그 내 성품을 알아가지고 본 근원을 알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요. 근데 이 부처님은 이미 그거 가르쳤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까지 똑같은 가르침을 할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소크라테스 가르침은 그보다 좀 얕어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 내용을 봐도 그래.
그 너 자신을 알아라 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때는 공자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일맥상통해.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네가 아는 것을 안다 하고 그거는 아니까 이제 아는 거 맞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걸 몰라. 모른다는 걸 인정을 안 해. 그걸 아는 줄 아는 소감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거든. 소크라테스 친구가 옛날에 그쪽에는 왜 신전에 가가지고 신탁이라 그래서 이제 그 뭐 우리로 치면 이제 제일 이제 뛰어난 이제 용한 이제 그 뭐 무당이다 이렇게 도 되지. 근데 이제 가장 그 신령스러운 그 신전을 지키는 그 사제라 그래. 그거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요.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에 살았으니까 그 요새 우리나라 서울 같은 데지. 그리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사제가 대답하기를 그 신탁에서 내려오기를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그렇게 와서 이제 또 소크라테스 전달한 거요. 내가 물어봤더니 이 아테네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하더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왜 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할까? 그러면 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인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래가 그 다음날부터는 거리에 나가가지고 거리가 아니라 이제 뛰어나다는 사람들, 정치인이고 뭐 예술인이고 뭐 가장 뛰어나다는 사람들부터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 거래. 어떤 것이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냐, 어떤 것이 이제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그런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가지 문제를 꺼내가 물어보면은 생각보다가 전부 다 모르는 거요. 뭐가 진짜인지. 그러면서 아는 것처럼 선생 노릇을 하고 가르치고 이러는데 그걸 이제 모르는 건 모른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 소리를 안 해. 아는 건 안다 하면 되는데 모르는 걸 가지고 아는 줄 알고 있더라 이거지. 근데 공자는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 그래. 아니 공자가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걸 알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모르는 걸 모르는 줄을 몰라. 이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내 이제 허물을 가르쳐 주니까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 중생심이라 하는 거는 내 이제 어떤 거기 그 허물을 내 스스로는 알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아는 척하고 이제 똑똑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소크라테스하고 대담하다 보면 들통이 나본단 말이지. 예, 그게 이거는 틀린 거야. 네가 모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통이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심이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래가지고 소크라테스 대려 미워하는 거예요. 가르쳐줬으면 우리가 실제로는 고맙다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막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도 그걸 알아. 알지만 나는 옳은 걸 설명해야지. 그렇다고 옳은 걸 설명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알면서도 나쁜 그 자기를 이제 질투하고 해코지 한다 한 거 알아도 거짓말을 안 해. 항상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 우리가 바른 소리 하면 나중에 듣기 싫어. 특히 자기한테 바른 소리 하면 이제 자존심 상할 수가 많아. 안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제 소크라테스는 내 사명이 그거다 생각하고 이제 옳은 걸 밝히는 거지. 진실을 밝히는 거지. 그래 이제 그것이 내가 볼 때는 네가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한다는 거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뜻이고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는 정직하다는 소리래. 정직하다. 정직하면은 내가 모르는 거 모르는 줄 알면 니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안 아는 뭐는 모른다. 요거까지 알잖아. 진짜 진실해지면 모르는 게 없겠지. 진실하면 이제 다 통한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공자나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자기네 정신 상태는 진실한 경지에 들어가 있어. 그렇지만 진실을 설해가지고는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그렇게 정직하는 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정직하라고. 일단 우리가 정직하다 하는 말을 꺼냈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두 가지로 보면은 하나는 거짓말하는 건 속이는 거잖아. 그럼 하나는 남을 속이는 게 있고 내가 아닌 내가 남을 속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나를 속이는 게 있어. 그럼 남을 속이는 거는 뭐요? 남을 속이는 거는 거짓말쟁이니까 거의 사기치는 거지. 사기쟁이가 되는 거지. 사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아주 이제 그야말로 악한 거지. 나쁜 거지. 그렇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엄밀하게 잘 살펴보면은
이게 그 남을 한테 사기를 쳤으면은 그 인과응보의 이치에 의해가 때가 되면은 이제 그 과보가 닥쳐. 과보가 닥칠 때 되면 어떻게 해서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나쁜 짓 했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세게 닥치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거요. 그 과보가 닥칠 때 되면 나쁜 일이 닥치니까. 고통스러우면 괴롭지. 괴롭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사실은 어느 정도 깨닫게 돼 있어. 그 과보를 받으면서. 물론 엄청나 심하게 과보를 받으면서 하니까 이제 거짓말 했는 것 이상의 고통을 받으면서 깨닫게 돼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알게 돼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언제 될지 몰라도 분명히 내가 남한테 사기쳤으면 그 사기친 만큼 과보가 돌아오기 때문에 고통을 돌아오게 돼 있고 고통스러우면 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걸 이제 뭐야 아는 거지. 그렇게 돼 있는데 나를 속인 거는 내가 나를 속였다는 데서 그걸 알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요. 누가가 가르쳐 주기 전에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너는 그것은 네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것이다. 공자처럼 이제 그 모르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줘야 알아듣는데 어떤 면에서는 가르쳐 줘도 또 안 들으려 그래. 내 고집이 있으면은. 그래 그게 뭐겠어. 내 이제 나를 속이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정직하고 아까 얘기는 더 말하면 착한 사람은 아무 말을 그런 말을 듣고 화를 안 내. 근데 착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정직하지 않으면 화나는 거예요. 왜 이제 내 이제 기분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그를 그음에 왜 이 이야기를 해놓고 막 이것이 여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또 굉장히 그 간단한 내용이 하나 모여놓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는 거 너 자신을 알아라. 근데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건데 모르는 많은 건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인정만 해내면은 그게 소크라테스 가르친 거는 알아듣는 거래. 안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거 내 인정하는데 그게 내 수행이 뭐 필요 있어. 그냥 그건 내가 착하면 바로 알아듣지. 바로 실행하면 나 그 수준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한 수준 올라간 거지. 그거 정직한 거요. 그래 그 부처님 또 능엄경을 설할 때 맨 첫 번째 아난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네가 그렇게 도르고 수행하겠다고 내보고 지금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해주겠다. 그 대신에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너는 정직한 마음으로 대답을 해라. 그 정직한 마음이란 것은 정직한 마음이라고 해서는 모든 삼세 부처님이 거기서 나왔다. 정직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돼. 갔던 애 제1위를 설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나에게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면서 안다고 빡빡 우기면 얘기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지 잘못을 다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아난이 정직한 데 돌아가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슬프고 부끄럽고 이래 되는 거잖아. 모든 걸 내가 아는 줄 알고 그렇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 제1위를 설하는 앞에 가보니 아는 게 한 개도 없어. 부처님 얘기 들어도 지금 뭐가 깜깜한 거요. 그렇게 여러 번 울고 여러 번 감동을 하고 또 묻고 하는 대목은 정직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 또 계속 이제 법문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정직하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다. 바탕이. 그러면 정직하다 하는 것이 내가 당장 거짓말하면 안 하면 정직하다. 그럼 그렇긴 하지. 근데 정직한 것만 가지고는 뭔가 이제 그 참으로 정직하다면은 정직할 수 있자면은 이제 지혜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혜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공부에도 그렇고 모든 거에도 그렇고 이제 순서가 있잖아. 우리가 유치원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는 것처럼 내가 중학생인데 초등학생처럼 해도 안 되고 초등학생인데 내가 하면 고등학생처럼 해도 안 되는 거지. 틀리는 거지. 그러면은 너 자신을 알아라 할 때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줄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이제 좀 저거로 비유하자면은 내가 지금 요 양산에 있잖아요. 양산에서 만약 서울로 올라간다 하면은 이제 요 KTX 가서 KTX 표를 끊어 가지고 KTX 열차를 타면은 이것이 분명히 동대구를 지나고 대전을 지나고 천안을 지나 가지고 서울에 도착을 하거든. 그럼 이걸 동대구를 안 지나고 가는 방법은 없어. 분명히 가게 돼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차를 타고 동대구까지 왔는지, 대전까지 왔는지, 천안까지 왔는지, 서울역까지 도착했는지, 이건 전부 다르잖아요. 그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위치를. 그리 다르게 하면 이제 내가 유치원생이 있는지, 중학생이 있는지, 대학생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 가지로 이제 단계로 설명해 놓은 거 보면은, 그 뭐가 있어. 이제 시무도회 같으면은, 맨 처음에 이제 발심해가지고 소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한 단계잖아. 듣고 있어. 거기 한 단계요. 그 다음에 시무도 그 소 발자국을 보잖아. 그것도 한 단계예요. 이제 그 소 발자국을 보니 전하고는 다르잖아. 그 다음에 소 발자국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소가 보이는 거지. 그렇게 소를 본 거는 또 소 발자국 받는 경치하고는 또 틀려. 그 위치하고는. 적어도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소를 이제 잡았어. 잡는 것도 본 거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소를 이제 볼을 잡고 보니까 소가 까만 소요. 색깔이. 그리고 이제 습성이 자석 있는 이제 내가 착하고 싶은데도 내 뜻대로 착하지 안 되고 지멋대로 이제 돌아다니는 이런 소인 거지. 근데 그걸 이제 열심히 길을 들이다 보니까 모고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소가 하얘지는 거요. 배구가 된 거, 배구 깨끗해지는 거, 깨끗해지고 정말 착해진 거지. 참으로 착해져 가지고 이제 완벽히 착해졌을 때, 완벽히 정직해졌을 때 그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지.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은 또 소가 없어. 그렇게 그때 그쯤 그거까지 올라가면 이제 그 착하다는 말도 필요 없다는 거래. 거기 가면 이제 우리는 착하다는 말이 아니고 정직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진실한 대로 들어가는 거지. 표현이 바뀌어야 된다. 이 표현이 맞는 거지. 그래 이제 그런 단계로 설명이 돼 있는 것처럼 그럼 내가 지금 당장에 뭐 수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째 하든지 간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맞는 수행을 할 거 아니야.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맞는 거짓말을 안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딘지 모르면은 내가 지금 소를 찾아가지고 아직 소 발자국도 못 봤는데 마치 소를 한번 잡은 사람인 양 아니면 소가 벌써 배구가 된 양 아니면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양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요. 남한테 얘기하면 남을 속이는 거고 내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하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확히 그 자리를 아마 남을 속일 필요도 없고 나도 속일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는 그 소가 없어진 자리에 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아직 소를 찾지도 못해서도 못 찾지 못했다는 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거 맞는 행을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내가 비유해 볼 때는 시무도가 가만 참작해 볼 만한 이야기고 이런 순서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내가 늘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왜 서유기는 재밌는 소설에 불과한데 그 비유가 하도 재밌게 돼 있어서 가만 짐작해 보면 영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니거든. 그건 다 이제 그 어른들이 알고 이제 그 해놔가지고 그대로 된다. 요 소리는 못해.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짐작을 해내는 거지. 그걸로 이제 저거는 삼아내는 거지. 좀 표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고. 그래 봤을 때 501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자면은 왜냐면 501가 맨 처음에는 화가사에 태어나가지고 아직도 부처님이 뭔지 불법이 뭔지 진실이 뭔지 정직한 게 뭔지 모를 때요. 그럴 때 같으면 열심히 이제 막 원숭이 왕이 돼가지고 막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즐겁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아직 불법에 인연이 안 돼 있으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지. 그래 이제 고래 비유해보면 우리가 아직 불법에 인연이 되지 않아서 인연이라 하는 게 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험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제 그 탐욕에 젖어가지고 이제 그 자존심과 탐욕과 아상과 이런 데 칵 빠져가지고 계속 이제 그 희로애락을 이제 추구하는 거. 이 단계가 이제 오공이 오음산에 갇히기 전에 오공이 상태다. 이래 표현하면 보살이 공감해? 공감되지? 납득이 되지? 그런 상태인 게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단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이제 지 마음대로 신통 부리고 마음대로 까불락거리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신통이 광대하기 때문에 내 마음 먹은 대로 뭐든지 해낸단 말이지. 그래 하늘나라도 부숴내고 영웅도 부셔내고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 보니까 죄가 막 쌓이는 거예요. 업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하도 이제 소란스러우니까
옥황상제가 이제 부처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요 놈을 갖다가 신통 못 부리게 오음산에 좀 뭐 요놈 감옥에 좀 가다 주세요 해가 부처님이 가둔 게 뭐냐 하면 오음산에 탁 가다 왔다고 말이지. 그 오음산에 가다 하는 거는 오음 색수상이 우리 이 몸뚱아리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건데 오음산에 가체가 그게 형량이 500년이요. 네가 네 마음대로 이제 가불락거리고 살아는 값으로 500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 이제 그 갇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배가 고프면은 구리물을 먹어야 되고 뭐 철안 먹을 쇳덩어리를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구리물을 먹어야 되고 이게 이제 저 형량이 제목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배고프다고 그 벌거 쇳덩어리 먹으러 가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정상이라. 그 다음에 그거 쇠물 그 뜨거운 쇠물을 먹으면 괴롭지. 이게 생지옥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요 불교에 들어서 비유를 해보면 최소한도 이제 내가 그 인과응보가 뭔지도 모르고 막 막 즐거움 그 희노애락을 좋다고 오용락을 좋다고 즐기고 있을 때는 아직도 이제 부처님 법도 모르는 상태고 그나마 그래도 그 괴롭긴 해도 오음산에 갇혀가지고 이게 여러 생사락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갇히기 전에 오공이보다는 뛰어난 거예요. 실제 불교에 인연이 된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은 가만 보면 발심을 한 상태예요. 괴롭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제 괴롭다는 거 아는 거고 꼼짝도 못하는 이 여기에 걸려가 내가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다 아는 게 첫 번째 발심 자리지. 그러면 비록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도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부처님 법이 뭐란 걸 알고 부처님한테 벌을 받고 있는 거라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제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었다는 것이고 바른 법하고 연결이 되었다는 뜻이고 사람이 이제 그 정직해져 가는 거지. 왜냐면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 이제 정상적으로 느끼니까 아프면서 우리가 아픈 걸 못 느끼면은 그건 더 큰 병이요. 왜냐면 아프면은 정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고통스럽다고 느낀다는 건 오음산에 갇혀 있다는 뜻이래. 그러면 오음산에 갇혀 있다는 뜻은 우리가 오음산에 갇혀가지고 신통도 못 부리고 꼭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서역으로 한 발도 못 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한 발도 못 가는데 거기서 다시 우리가 이제 그 소설 속 이야기를 보면은 간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옴마니엄 반면열쇠로 근원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근원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오음산에서는 벗어난다고 돼 있지. 이치가 그래. 그 오음산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그게 다 된 게 아니고 내 오음산에서는 자유로워져도 이제 그 전에 쌓아놓던 습성 그래 아까 얘기하면 소를 박이는 봤는데 까만 소인 거지.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습성을 많이 지나고 업을 많이 지나가지고 새카맣게 되어 있는 거지. 그 이후에 이제 그 깨끗해져야 배구가 될 거 아니에요. 까만 게 흰색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삼장법사를 모시고 저팔계를 만나고 그렇게 저 오능이지 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오정을 만나가지고 이제 계정의 사막의 힘으로 삼장법을 모시고 서역으로 가면서 81번에 막 죽을 고비를 말을 만나가 극복해 넘어가는 길이 이게 내가 이제 그 흑우에서 백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 공짜로 안 바뀌고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정직해져 가는 거지. 더 깨끗해지고 더 정직하고 더 이제 고요해지고 이래 가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배구가 되면은 이제 정말 오늘 하나 시작하는 그 주제로 보면 정직해졌다. 이 말이 가장 맞는 거지. 아까요 그 공부가 깊어졌다 하는데 뭔 소린고 보살이 착해진다고 그 정도 아닐까요? 근데 그게 아주 맞는 말이지. 착해진 상태지. 이제는 그 소가 지 맘대로 안 날뛰고 아주 순해져서 그 다음에 백색이 내가 깨끗해져 가지고 이제 허물도 없고 요새 현대 과학으로 치면은 이제 이게 양자역학에 의하면 파동이 잠잠한 거지. 파동이에서 모든 게 파생되거든. 처음에는 파동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시기감이 되면 입자가 돼 가지고 모든 게 우주가 창조되고 하는 건데 파동이 없는 자리까지 가면 이제는 말 그대로 고요한 거지. 그거까지 가는 비유로 설명을 하면은 이제 내가 그러면 아직도 오금산에도 갇히기 전에 오공이인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살펴보니까 내가 오음산에는 갇혀있는 오공이구나. 아니면 내 오음산에서는 내가 이제 빠져나온 수행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정직해졌기 때문에
오음산에서 내가 나온 오공이구나. 나왔는데 아직도 습성이 많이 있어서 가는 데마다 장애가 걸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그거는 또 극복을 해야 되는 거지. 극복을 해서 이제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정직해졌다는 거는 배구가 됐다는 거니까 배구가 된 오공이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또 이제 보면은 서유기에 보면 이제 81번의 말을 만날 적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오면은 이제 능운도로 가는 강이 있는데 이 능운도를 건너면은 이제 영산해상이요. 부처님이 계신 곳이요. 그럼 부처님 계신 곳에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지에 들어갔다는 거고 내가 성인이 됐다는 뜻인데 이제 고기를 건너가는 마지막 그 관문이 뭐냐 하면 이제 무저선을 타고 이제 능운도를 건너가야 되는 거지. 그럼 무저선을 탔다는 거는 이제 내 마음에 이제 짐이 없으니까 바닥이 없는 배도 타내는 거지. 하도 가벼워졌으니까. 그러면 서로 치면 이제 완전 배구가 됐다는 뜻이고 깨끗해졌다는 뜻이고 오늘 주제로 치면 아주 정직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능운도를 건너면 거기는 이제 진실하다. 정직한 수준이 아니고 그거는 진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그 능운도를 건너온 오공이냐. 그거는 한번 진실에 가까워졌으니까 아주 훌륭한 오공이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아직도 내가 그 능운도 앞까지는 왔는데 이제 이 무저선을 타고 못 건넌다 하면 아직 못 건넌 상태 아니야. 그럼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게 맞지, 그 위치가. 그리 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어디에 있든 간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지. 내 자신을. 내가 지금 오음산에 갇히기 전에 502로 있는지 오음산에 갇힌 502로 있는지 그 다음 오음산에서 튀어나온 502로 있는지 튀어나왔으면은 어느 만큼 갔는지 81번의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만큼 갔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거 내 주관적인 생각인데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내가 이렇게 지엽적으로 들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볼 때는 이분들은 진실한 자리까지 이런 분들이라서 내가 이제 여기에 비회가 얘기한다 하면 최소한도 이거 무저선을 타고 능운도를 건너간 분이요. 그래서 얘기가 틀려. 이분들은 어떤 이야기에서도 보통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틀려. 그러니까 전번에 도노 입도 요문론 내가 이야기할 때도 그 대주 해해 스님이 이제 그 선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이라 하는 것은 단박에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선이고 정의란 것은 앉아서 내 본성을 보는 것이 정의다 이랬는데 본성을 보는 것이 정의다 했는데 그보다 다시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내 마음이 경계에 무심해 가지고 우리 경계는 항상 있는데 그 경계에 내 스스로 무심해 가지고 팔풍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정의다 이랬거든. 그 팔풍이라 하는 것이 뭐야? 팔풍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깥에도 오늘도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사실 많이 부든 적게 부든 세게 부든 약하게 부든 바람이 계속 불어. 바람이 한 개도 없을 때는 거의 없어. 근데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도 역시 이제 이 8가지 바람은 계속 불어온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 하나도 없을 때가 잘 없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그 8가지 바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이롭고 손해보는 거. 이제 뭐 손해볼 수도 있고, 이제 이로운 덕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나를 이제 흉보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흉을 보거나 칭찬하는 거. 근데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할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안 보이는 데서 뒤에서 나를 이제 뭐 험담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이러면 하면 4가지잖아. 앞에 이롭고, 뭐, 해롭고, 이것도 하면, 이러면 6가지. 6가지 바람이요. 그 다음 마지막 2가지 바람은 괴롭고 즐겁고. 우리가 이제 뭐 날씨만 추워져도 아이고 추워라 하는 것도 괴로움에 해당하는 거고. 뭐 아주 편하게 내 원하는 온도에 딱 맞아가지고 시원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뭐 이건 즐거운 데 해당하는 것이고. 어쨌든 괴롭고 즐겁고 하든지 뭐 덕보고 손해보고 하든지 그 남이 나를 헐뜯든지 이런 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심하다 이거래. 그 무심해가 내 마음이 한 개도 흔들리지 않는 걸 정리라 이랬거든. 근데 야, 그 정에 든 사람도 이 세상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안 많거든. 주위에도 봐요. 그 초연한 사람이 잘 눈에 띄더냐고. 근데 공자나 이제 소크라테스의 행동했는 거 그런 거 지엽적으로 들어보면 이분들은 그걸 확실히 넘어간 것 같아.
그리고 공자가 그거 뭐 제자들 데리고 이제 막 그 각 나라로 다니면서 유세를 할 때 이제 어떤 그때 하도 전쟁이 많았으니까 전쟁 토속에 돌아다니니까 어느 군사들은 막 전쟁터 속에 들어가 버려 가지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된 거라. 이제 이쪽에 가면 이쪽에 적군으로 취급되고 저쪽은 저쪽 적군 취급되기는 여기서 꼼짝을 못하는 상태가 돼가 일주일을 굶고 먹지도 못하고 추운데 벌벌 떠면서 뭐 집도 없는데 갇혀가지고 고생을 하는데도 그 기록을 보면 공자는 태연하기가 그냥 내 집에 있을 때처럼 편안하게 그 아무 동요가 없는 거예요. 그 배가 고프고 막 그 위험한 속에서도 그렇게 너무 이제 가만히 있으려고 할때 가만히 있는 것도 그렇고 할때 또 이제 악기는 들고 다녔으니까 우리로 치면 거문 거지. 거문고 두고 이제 거문고 연주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있는 거라. 그 제자들은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는데 그 스승이 너무 편안하게 있으니까 그거 같이 이제 동요하는 거지. 그 정도 해낸다 하면 이 경기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럼 소크라테스도 보면은 나이 40이 돼가지고 전쟁이 나면 국민들은 끌려가니까 40은 돼가지고 그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그 무거운 갑옷 입고 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그 뭐야 그 또 날씨도 막 추워가 눈도 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또 이제 그 싸우다가 이제 그 자기 병사가 적군에게 이제 막 죽게 생겼는 거지. 그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오늘 막 겁이 나고 도망가는데 소크라테스는 그 전으로 과로 들어가가지고 전으로 이제 들쳐매고 이제 얻고 나오는 거지. 상처받은 사람을 부상당한 사람을. 그리 적군들이 소크라테스까지 죽이려고 막 다 쫓아오니까 그 하나 업어서 이렇게 싸움이 되나? 그런데 이제 아주 태연한 눈빛으로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 태연함에 놀래가지고 그만 손을 못 대고 돌아갔다 그래 적군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얻고 와가지고 살린 거지.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살아난 사람이나 같이 싸움했는 사람들이 이제 뒤에 평가한 거 보면 그 소크라테스는 그 전쟁터에서도 거니는 게 마치 내 저 집안 뜰 거니듯이 평안했다 그래. 그러면 거의 그거는 이 경기에 무심해가지고 팔풍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래 짐작해 볼 때는 그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벌써 아마 이게 저 뭐야 무저선을 타고 이게 능우도를 걷는 거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예. 그 무저선 건너간 분들이니까 벌써 아마 무저선을 타고 능우도를 건넜다. 영산에서 도착하면 이건 정직하다는 뜻이야. 이건 진실하다 이 말을 해. 예, 진실한 데 들어가면 진실한 걸 설명하면 되는데 이 진실은 부처님이 설명했으니까 이제 공자나 이제 그 소크라테스는 한 단계 내려가 정직해라. 이거 가르치는 거지. 그 정직한 걸 어려운, 그걸 어려운 게 아니래. 내만 스스로 나를 안 속이면 거짓말 안 하면 정직해지는 거잖아. 그리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 듣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근데 이제 그 설명을 안 들으면, 아이고, 아락한데 내가 아무리 아락해도 그게 뭐,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판단할 때는 지엽적으로 알고 판단할 때는 이 정직하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참으로 정직해졌다 하면 벌써 배고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는 지금이라도 앉아가지고 내가 내 자신 그 자리는 내가 정직하게 지켜야 되는 거지. 정직해야 그 자리에서부터 그 맞는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맞는 수행을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오음산도 갇히기 전에 오공이라면은 발심부터 해야 되고 발심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 뭐야 부처님 말에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사대나 뭐 인연이나 이런 것이 허망하고 고락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렇게 오음산에 갇혀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오음산의 고통을 느끼는 거지. 근데 그것만 정직하다고 거기서 어디 자유로워진 건 아니잖아. 그 정직하게 알 뿐이지. 그럼 만약 내가 오음산에 갇힌 오공이라고 정직하게 표현됐으면 거기서 벗어날 궁리를 해야 될까 이래. 그럼 그건 또 수행을 해가 어떤 방법을 물어가지고 이제 오음산에서 벗어났다면은 또 벗어났다면은 벗어난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까 이래. 그 이제 서역으로 나아가는 거지. 점점 나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내 주관적인 이야기지만은 내가 이래 느껴볼 때는 성인이라고 말하는 뭐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은 성류에 든 사람이라서 말 그대로 이제 진실을 한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실을 설할 수 있는 분들이고 스스로도 진실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 한 수준이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어떤 누가 있노 하면 이제 예술가들이 있어. 막 시인들, 화가들, 소설가들, 막 음악가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거든. 근데 이제 그 똑똑하다니까 성인이 된 건 아니래. 그 똑똑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내 혼자 생각에 그래. 가만 보면은 막 이렇게 억수로 뛰어난 시인이나 뭐 이제 그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나 이런 거는 표현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고 음악가도 그 음악을 엄청 그 보통 사람은 그만큼 만들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만큼 이제 그 수준이 높아서 잘 만들긴 하는데도 그것이 이게 그 넘어간 표현이 정직해진 자리까지 가는 건 아니요. 진실해지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은 객관적에서 보면 시 같은 것도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은 시가 멋있는 시가 안 나와요. 죽을통 살통 괴로운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오음산을 벗어나서 이제 그 만약에 오음산에 그 서유기 이야기 보면 그게 있잖아. 가다가 보면 이제 화염산을 만나는 얘기가 나와. 뭐 여덟 번을 만나지만 그 중에 한 개가 화염산이라고 있어. 그 사방팔백리가 불길이요, 불길. 위로도 막 솟구치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근두운 타고 구름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 그거는 규칙에 어긋나가 반칙이니까 안 돼. 어차피 그 파초선을 빌려가지고 비를 내려가지고 그 불을 끄고 넘어와야 그게 하염산에 넘어왔다는 걸 인정을 받거든. 근데 내가 이제 오음산을 벗어나서 서역으로 간다고 취급할 때, 난 그 있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이제 자기를 잘못 판단해가 이제 그 하염산까지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은, 이제 증거가 언제 들통나나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뭐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그런 인연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질투할 일이 생긴다든지 뭐 진심 낼 일이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 막 화를 내고 진심을 내고 질투를 하고 이런다면은 이게 화염산의 강 비유가 그거거든. 내 속에서 이제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 애욕이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그 진심이 화내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보글보글 끓는 거 이건데 그것이 일어난다면은 아무리 내 좋은 경계를 봤었어도 사실상은 이게 내 위치가 어디냐 하면 하염산을 못 넘어갔다는 뜻이요. 맞잖아. 그 하염산을 못 넘어갔으면 하염산을 못 넘어갔다는 걸 내가 알고 거기서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화낼 거 다 내면서 성질낼 거 내면서 하염산 넘어간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면 거짓말 아니야. 이건 남을 속이는 게 아니고 나도 속이는 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시인들의 시 같은 거 보면은 막 굉장히 극한 상황을 만나고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 좋은 시가 나오고 좋은 그림이 나오고 좋은 음악도 나오고 이러거든. 이거는 이제 사실상 초연해진 자리가 아니래. 이게 현실을 가장 이제 디테일하게 느끼고 표현했을 뿐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했다라는 이야기가 안 돼. 그러니까 그리고 그 뭐야 이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완전 수준이 다른 게 느껴지고 그냥 이제 뭐 예술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오음산에 갇혀가지고 말이지 그 뭐 배고프면은 목마르니까 이제 그 구름을 먹고 뜨거워가지고 그것도 발심이 제대로 돼야 알거든. 발심 안 되면 그것도 재밌는 줄 알아, 즐거운 줄 알아. 그 착각하고 있는 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절박하게 느끼고 이제 쓰다 보니까 시가 막 표현이 엄청 아름다워지고 막 우리는 그 진실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진실한 게 아니고 이제 현실은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은 고통을 바라보고 표현을 잘 해준 거예요.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수준은 아직 거기다. 그 대부분의 이제 이게 뛰어난 예술품 같은 거 어디서 나오는지 아나? 뛰어난 예술품 같은 다 하임살 맞닥뜨렸을 때 죽을 고생을 할 때 그때 예술품이 제일 많이 나와. 그럼 막 죽을 지경이거든. 그렇게 그래서 막 치열하게 이제 이게 깊이가 생각이 깊어지거든. 그런데 그걸 이제 거기에 시달려가 그 표현을 잘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넘어가야 되지. 그 극복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이제 요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 아,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거 맞게 지혜롭게 그거 맞는 지혜에 의해 가지고 그걸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또 그거 맞는 어떤 형태 맞잖아. 우리가 그 유치원 때는 울지 않으면 착한 아기요. 근데 초등학교도 가가 울지 않는다고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가나다라를 배워야 되고 문장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중학생 돼가지고 이제 뭐 가나다라 알았다고 칭찬 듣나? 거기서 아마 그뭐 미분, 적분, 수학도 아주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건 점점 발전되면서 그 자리에 맞는 정직함이 있다 이거지. 그 내 자리에서 정직해야 그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지. 공감이 돼?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그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먼저 진단이 확실해야 이제 물어도 남한테 물어도 이제 이런 거 물을 수 있고 이제 답을 얻어낼 수가 있고 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도 답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야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결국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하면 이제 비유하자면 아까 비유로 하자면 우리는 무저선을 타고 능운도를 건너야 이제 진실의 진자리에 들어간다. 한 이 정도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 노정을 한번 이야기해 본 거요. 이게 요긴할까? 이제 요긴하고 유기해야 되는 거지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래. 그래서 요까지 얘기해 봤어. 그렇게 보살도 그 뭐야 내가 숙제를 하나 내준다면은 이렇게 종이를 하나 놓고 그 이제 맨 앞에 진실 써놓고 두 번째는 이제 착한 거, 정직한 거, 세 번째는 착한 거 이래서 놓고 구분을 잘 해봐. 그러면 그게 뭘 두고 우리가 착하다 하고 뭘 두고 정직하다 하고 뭘 두고 진실하다 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진실해야 되고 진실하지 못하면 정직하게라도 해야 되고 정직하지 못하면 착하게라도 해야 돼. 안 그래? 착하지도 않으면 이제 나를 속이고 이제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가면은 이제 오음산에도 안 갇히는 오공인 거지. 아직도 업을 짓고 있는 오공이에요. 열심히. 그럼 이제 조만간에 이제 갇히는 거지. 이제 갇혔다 하면 그래도 발심을 한 거요. 괴롭긴 해도 그 순서가 그래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렇게 설명해 봤어. 납득이 되는가? 얘기 듣느라고 고생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어요.